어느 추운 겨울 새벽, 타이틀 매치를 준비하는 복서인 남자와 그의 애인이 길을 달립니다. 그러던 중 한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총을 쏜 것은 어떤 험악한 인상의 사내였고, 총을 맞은 남자는 애인에게 그 사내의 정체를 봤다는 말을 남긴 후 숨을 거둡니다. 여기는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어느 허름한 사무실. 해결사로 활동 중인 요 사에바는 자신이 돈을 건 복서가 죽고 새로운 도전자에게 자신이 건 돈이 넘어간다는 사실에 울분을 토합니다. 그러던 중 동료인 마키무라가 받아온 의뢰가 마침 그가 돈을 걸었던 죽은 복서인 준의 애인인 메구미에게서 온 것을 확인하고 어떤 상황인지를 짐작한 그는 의뢰인인 메구미를 만나러 갑니다. 미녀라면 정신을 못 차리는 료오는 오늘도 의뢰인인 메구미에게 수작을 걸다 뺨을 쳐맞고 자신이 그녀가 의뢰한 해결사임을 밝힙니다. 의뢰인인 메구미는 자신의 애인을 죽인 사람은 이나가키라는 복서이며 그가 준에게 복귀하지 말라면서 수차례 경고와 협박을 보냈었다고 말합니다. 이나가키는 준의 재능을 질투했고 협박이 통하지 않자 마침내 그를 살해했던 것이었으며 준의 복귀를 위해 옆에서 헌신적으로 재활을 도왔던 메구미는 이나가키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메구미는 암으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으며 살인마인 이나가키를 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해결사인 요임을 알고 그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나가키를 잡기 위해 몰래 챔피언의 뒤를 밟은 요 사에바는 새벽 운동 중인 챔피언에게 딸의 목숨을 빌미로 타이틀 매치에서 자신에게 치라고 협박하는 이나가키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이나가키가 챔피언을 따내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미친 살인마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료오는 이나가키를 죽이는 순간을 메구미에게 보여주기 위해 타이틀 매치가 열리는 경기장으로 메구미를 초대합니다. 딸의 목숨을 저당 잡힌 챔피언은 속수무책으로 이나가키에게 두들겨 맞기만 하고 기세등등한 이나가키는 3라운드에서 챔피언을 KO시키겠다고 예고를 날립니다. 료오는 자신만만해진 이나가키가 챔피언에게 자신을 한 대 치라며 뺨을 내주는 순간에 그의 귀를 노려 총을 쏘았고 챔피언에게 얻어맞는 순간 귀에 총알이 박힌 이나가키는 경기장 밖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해결사 료는 내고미가 자신에게 주었던 의뢰비인 2억짜리 보험증서를 찢어버리고는 돈 대신에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료 자신을 그녀의 애인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하며 시티헌터 1화 에피소드는 끝을 맺습니다. 여기는 도쿄 신주쿠의 한 복잡한 거리. 어느 여학생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차를 몰고 접근합니다. 방심한 찰나 남자는 여학생을 차로 납치하고 그 남자는 현재 신주쿠에서 가장 악명 높은 납치 살인범이었습니다. 시티헌터 료오 사에바는 살해된 여동생의 복수를 의뢰하는 언니를 만나러 가는데 여지없이 예쁜 여자를 보면 수작을 거는 료오에게 의뢰인 나츠미는 실망하게 되고 마침 가게에서는 인질극이 터지게 되는데
묘의 엄청난 화력으로 인질은 무사히 구출되고 나츠미는 그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범인은 상대가 시티헌터임을 알고 이를 그만두려는 자신의 연락책을 죽여버리고 료오는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자신의 아파트로 부릅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 몰래 아파트에 침입한 범인은 잠자고 있던 묘에게 총을 쏩니다.
료오는 겁없이 자신에게 도전하는 범인에게 경고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여동생을 잃고 악몽에 시달리는 나츠미를 료오는 범인의 아파트로 데려가고 범인에게 두 번째의 경고를 날리는 장면을 그녀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범인은 계속해서 료오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전과 달리 아무도 걸려들지 않자 초조해진 범인은 마침내 한 여자를 협박하여 납치하고 맙니다. 료오는 범인이 살인에 쓰던 총을 복수심에 불타는 나츠미에게 줍니다. 망설이던 나츠미를 대신해 료오는 범인의 총으로 그의 이마에 총알을 꽂아 넣고 저런 미친 살인마 따위는 나츠미가 손을 더럽힐 가치조차 없다고 말하며 시티헌터 두 번째 에피소드도 끝이 납니다. 시티헌터 세 번째 이야기, 어둠의 저격수 편 바로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료의 동업자 마키무라는 료에게 가출한 자신의 여동생을 찾아달라고 졸라댑니다.
먼저 맡고 있었던 유괴 사건이 급했던 묘는 마지못해 마키무라의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거리에 나온 묘는 소란이 일어난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고 생각한 묘는 남자의 뺨을 때려버리는데 남자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꾸미지 않았을 뿐 미모의 여성이라는 것을 알아챈 묘는 여자에게 사과의 의미로 옷을 사주겠다고 하고 인근의 옷가게로 데려갑니다. 이곳에 점장은 여성을 보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여자가 피팅룸에 들어간 순간 바닥이 빠지며 여성은 추락합니다. 몰래 뒤를 밟던 묘는 이곳이 바로 최근에 여성 유괴 사건이 일어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성을 구하러 들어갔으나 지하는 너무 캄캄했고 여자는 이미 점장에게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발에 총을 쏘는 요. 점장은 그런 그를 비웃었으나 어느새 총구는 점장의 머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쏜 총알의 불빛으로 점장과 그녀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말하는 요. 그런 묘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본 그녀는 바로 마키무라의 여동생인 마키무라 카오리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속옷 차림이라는 것을 깨닫고 화들짝 놀라는 카오리와 그녀를 묘하게 쳐다보는 묘의 표정을 비추면서 시티헌터 1권 3화 에피소드도 끝나게 됩니다. 시티헌터 1권 4화 3편 공포의 엔젤 더스트 편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캄캄한 지하 실험실에 의자에 묶여있는 한 남자에게 의문의 주사를 투여하는 다른 남자. 주사기를 든 남자는 묘와 마키무라의 사진을 보여주며 웃긴 남자에게 그들을 죽이라는 최면을 겁니다. 마키무라는 수첩의 날짜를 확인해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깁니다.
마키무라는 료에게 아버지가 쫓다가 죽은 범인의 딸인 카오리가 가족이 된 과거의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마키무라는 카오리의 생일인 오늘 모든 진실을 카오리에게 반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료는 위험한 곳에 의뢰를 받으러 가는 마키무라에게 총을 건네주며 조심하라고 말하고 마키무라는 료에게 자신의 일이 끝나고 나서 카오리의 생일 파티에 오라고 초대합니다. 의뢰인이 만나자고 한 실키 클럽에 들어선 마키무라. 분위기상 의뢰인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합니다. 주인은 유명한 마약 조직의 두목이었으며 다른 조직의 두목을 암살해 달라는 의뢰를 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의뢰를 단칼에 거절한 마키무라. 경호원들을 가볍게 처치하고 묵직한 경고를 날리고는 뒤돌아 나옵니다. 회유를 실패한 주인은 그를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거리에 마키무라의 차를 훔치는 경고. 그는 차에 부딪혀도 총을 맞아도 죽지 않는 악마의 마약인 엔젤 더스트를 투약한 것이었습니다. 마키무라의 약속을 위해 집을 나선 료에게 마키무라가 비틀거리며 옵니다. 마키무라는 료에게 반지를 건네주며 카오리를 부탁한다고 말하고 숨을 거두고 료는 마키무라의 복수를 약속하면서 시티헌터 1권 4화 상편이 끝납니다. 시티헌터 1권 4화 공포의 엔젤 더스트 하편 지금 시작합니다. 뇌우가 내리는 가운데 료의 정보원이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원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정보원은 순식간에 엔젤 더스트를 맞은 좀비가 되어 료에게 달려듭니다. 료는 이미 되살릴 수 없는 좀비가 된 그를 고통 없이 보내줍니다. 료와 마키무라를 처치했다고 생각한 조직의 두목은 한가로이 여자를 탐닉하고 있는데 료는 두목에게 왜 중남미 마약 조직인 유니온 테오페가 일본에 들어왔는지를 묻고 어째서 마키무라와 자신이 그들의 표적이 되었는지도 물어봅니다. 두목은 미녀를 이용해 료를 자신의 편으로 회유하려고 합니다.
료는 여자에게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고는 두목을 지옥에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두목이 료에게 쏜 총을 여자는 자신의 몸으로 가로막아 대신 맞고 쓰러집니다. 두목을 해치운 료는 왜 자신을 구했냐고 여자에게 물어보고 여자는 엷은 미소를 띠며 숨을 거둡니다. 집에서 오지 않는 오빠를 기다리던 카오리. 료에게서 마키무라의 죽음을 전해 듣고 그가 남긴 유물인 반지를 받게 됩니다. 마키무라 카오리는 죽은 오빠 대신 자신이 료의 새 파트너가 될 것을 제안하며 이번 에피소드는 끝나게 됩니다. 시티헌터 1권 마지막화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료는 카오리에게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권총 사격술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카오리는 료의 총솜씨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자 과감하게 총을 쏴보는 카오리. 하지만 그녀의 총솜씨는 엉망이었습니다. 카오리의 사격술에 목숨의 위협을 느낀 료는 일단 짐부터 옮겨놓고 다시 하자고 카오리를 진정시킵니다. 마침 뉴스에서는 신주쿠 2인조 은행강도단의 얘기가 나오는데 버스로 짐을 옮기고 있던 둘은 목적지에서 내리려 하지만 마침 탄 2인조가 뭔가 수상하다는 것을 느낀 료는 내리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2인조는 뉴스에 나온 은행 강도들이었고 버스를 탈취한 그들은 권총으로 승객들을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료의 정체를 모르는 그들 중 한 명이 료에게 접근하자 료는 익숙하게 그를 제압하는데 나머지 한 명의 동태를 살핀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모두가 중심을 잃어버린 찰나에 바닥에 떨어진 총을 카오리가 줍게 됩니다. 료는 기겁을 하며 카오리를 말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카오리는 마구잡이로 버스 안에 총질을 해대고 료는 옆에 있던 꼬마에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묻지만 신기하게도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카오리의 과감함을 본 료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료는 죽은 오빠 생각에 잠이 오지 않는 카오리에게
동생을 지켜주는 오빠의 마음으로 같이 자자고 하지만 신체 변화를 들키고 카오리에게 한 대 맞는 장면을 끝으로 시티헌터 1권이 마무리됩니다.